안녕하세요. 동동행합니다. 자, 지수가 아래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수 상관없이 하락장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려면은 매매를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애국 테마주 주로 해서 제가 단기적인 매매를 했었는데, 자, 이거 이제 오전에 제가 이제 영상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한 가지, 자, 시장의 강한 테마가 뭔지 그 테마를 공략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단기적인 매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자, 요런 그런 특정한 패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충분히 아래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단기적인 매매를 해서 수익을 좀 내자는 겁니다. 꼭 들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 하락장에 영향을 받아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단기적인 매매를 하자는 거죠. 분봉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일봉도 같이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 주는 아무래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에 이렇게 수혜받는 그런 어떤 기업들 한번 공략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재 국산화 기대감으로 이제 충분히 한번 상승이 한번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상승 한번 기대되는 곳, 그런 곳을 잘 포인트를 기다리고 있다가 하락이 싹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파동이 다시 위로 향할 때 그때 공략하자는 겁니다. 뭐 뻔한 내용입니다. 정치적 이슈 별개, 수출 규제 이슈가 해결되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국산화, 장비들 이런 것들을 국산화하는 명분은 사라지지 않을 거고, 그에 대해서 수혜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SK 머티리얼즈죠. SK 머티리얼즈를 보면은 주봉상 모양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우하향을 살짝 하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참 이쁘게도 퐁당퐁당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내려가고 있죠. 자, 주봉상도 이렇게 이쁘게 퐁당퐁당 올라가고 퐁당퐁당 내려가고 이러면 매수하기가 참 좋죠.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에서도 충분히 사야 되는 자리, 팔아야 되는 자리가 눈에 보이죠. 쭉 내려갔다가 이 하단에서 돌릴 때 사는 거죠. 그리고 퐁당 고점에선 팔고 퐁당 아래에선 사고. 말은 쉬운데 막상 하려면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근 거를 봐야 되겠죠. 볼게요. 자, 이 선이 그동안 이렇게 추세선이었어요. 이렇게 떨어졌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런 추세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그죠? 20일 이평선입니다. 노란색이. 20일 이평선에 저항을 받으면서 떨어지다가, 자, 여기가 돌파가 나왔어요. 자, 20일 이평선 돌파가 나왔고, 그리고 62평선을 맞고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 요렇게 더블 바닥이다 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늘 아는 1파, 2파 상승이 나왔죠. 자, 이제 보통 이렇게 혹은 이렇게 뭐 이렇게 뭐든 간에 모아 가다가, 자, 한번 위로 돌파가 나옵니다. 돌파가 빵 나오면은 어떤 특정한 이평선을 따라서 크게 1파, 2파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3파까지 갈 수도 있고, 3파를 갈 때 보통 2파의 어떤 그 고점까지 정도까지 올라갈 확률이 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1파든 2파든 3파든, 자, 이런 추세 하단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그때는 좀 조정이 나옵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 어떤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의 어떤 모양새고, 요거를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응용을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돌파가 나오고 1파, 2파, 3파가 나왔는데,
자, 2파와 3파의 꼭다리 비슷한 금액이죠. 가격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5일과 보통 한 10일 이평선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었는데 드디어 깨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정이 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일 좋았던 매수의 자리는 22평선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렇게 나왔다가 62평선 맞고 떨어지고 다시 22평선을 다시 22평선, 62평선 이렇게 두드릴 때 혹은 여기를 돌파할 때 이 자리가 가장 좋은 매수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2평선이나 혹은 이전 고점을 뚫을 때 그때가 좋았고, 그리고 이 파동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눌림목에서 충분히 한번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눌림목에서 공략이 가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분봉을 이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조지표도 활용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30분봉을 볼게요. 좀 길게 볼게요. 아까 제가 선을 그은 것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게 보이죠? 특히 이제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좀 더 정직하게 이쁘게 좀 만들어 주죠. 아까도 주봉상 봤을 때도 희한하게 이렇게 막 누가 그리듯이, 도화지 그리듯이 이렇게 나온 것처럼 지금도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드디어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모양새가 보여지는 거죠. 자, 돌바닥을 만들고, 그죠? 돌바닥을 만들고, 그리고 돌파가 나오죠. 돌파가 나왔을 때는, 자, 1파, 2파, 3파, 자, 여기, 그리고 여기, 대충 여기입니다. 자, 그물망 차트를 제가 좀 많이 보는 이유가 바로 좀 이렇게 선을 이렇게 딱 그어도 되지만, 그물망 차트를 이용하면 조금 더 안정된 모양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선이 나오죠. 그렇게 따져 보았을 때는 이건 좀 뭐 저만의 방법이니까 뭐 틀렸다, 다르다, 뭐 말을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제가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찍었고, 여기서 찍었고, 자, 여기가 아래로 깨졌을 때는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때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뭐 이렇게 윗골이 좋지만은 자, 결국에는 요런 자리죠. 자, 돌파 후에 1파, 2파 혹은 3파가 나오더라도 보통 2파와 비슷한 높이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깨지고 내려가는데 과연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얼마나 길게 내려가는가, 여기서 더블바닥을 만들어 다시 한번 돌려지는가. 이게 수소 관련주들이, 경제 관련주들이 6개월을 이 하락을 만들었어요. 미세먼지 관련주도 아직까지 떨어지는 놈들도 있고요. 자, 근데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떨어질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제일 좋은 매수의 자리는 바로 여기 돌파하는 자리였죠. 그리고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자, 1차 파동이 나오고 난 뒤에 자, 여기서 분할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나왔을 때도 분할 접근. 여기서 깨지면 단기적으로 곧바로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매도하고,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매도를 하면 충분히 수익이 나고, 만약에 내가 생각했고 예측했던 거에 따라서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죠? 리스크가 감소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 그런 손실이 마이너스 한 3%로 마무리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보았을 때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자, 저점이 계속 떨어지고 고점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죠? 이미 사야 되는 매수의 타이밍은 솔직히 지금 늦었어요. 그죠? 그래서 살 수는 없다. 다만, 그리고 또 그물망 차트를 또 제가 한 번씩 보는 이유가 이렇게 돼 있죠. 그물망 차트 하단이고요. 그물망 차트가 상단입니다. 상단인데,
자, 이게 금물막 차트 아래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많이 이렇게 캔들이 많이 이렇게 여기 형성된다는 거는 지금 눌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고, 자, 저점이 어느 순간 되면은 똑같은 저점을 잡아주든지, 자, 이번에 지금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자, 17만원 선에서 다시 잡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어떤 그런 모양 보여주면 그때는 매수의 타이밍, 아래에서 잡아서 위에서 판다든지 뭐 단기적으로 해도 되고, 그거는 뭐 자기가 잘 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그런 시장인 거 뻔히 아시니까 큰 무리 없이 단기적인 거는 3%, 많게는 한 4% 수익에서도 만족을 해야 되고요. 꺾인다 싶을 때는 2%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다가 자, 이런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조금 더 과감하게 우리가 사야 되겠죠. 자, 지금 30분 봉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30분 봉이 아니라 3분 봉이다 혹은 5분 봉이다면은 우리가 매수의 타이밍을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이런 최대 아래에서 최대 높은 데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한다면은 뭐 3% 많게는 5%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자, SK 머티리얼즈 좀 기다려 보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난 거 아니죠. 끝난 거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한번 돌려낼 수 있을 것 같고, 수급 봤을 때도 이미 기관이 돈 냄새를 맡았는 것 같아요. 올릴 때는 기관이 쭉 샀고요. 그 다음에 뭐 내릴 때는 또 다시 또 기관이 좀 팔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점이 이제 형성되면서 다시 방향을 전환하는 그 자리를 노려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 이야기니까, 제가 하는 매매 방식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주봉입니다. 주봉부터 먼저 보고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뭐 그림 그리기 놀이하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추세선을 그어놓고 난 뒤에 내가 생각을 하는 거랑 추세선을 전혀 긋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매매 전략을 짜는 거는 정말 큰 차이죠. 네, 그거 알고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점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결국에는 돌파하지 못했는 5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얘도 SK 머티리얼즈처럼 이쁘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주봉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전 저점보다는 높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현재 지금 주가 흐름입니다. 근데 요런 흐름이 언제 있었냐? 아주 예전에 2014년, 15년도에도 요런 흐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고점이 형성되고 난 뒤에 자,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저점이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이전 저점보다 더 아래가 아닌 약간 위에서 딱 만들어지고 난 뒤에 돌파가 되고 난 뒤에는 1파, 2파 강하게 쭉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다고 해가지고 현재도 그렇다라고는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주봉상이 이 모습이고요. 일봉상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변함없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 주봉이랑 별 차이가 없고, 제가 까만색을 선을 그어서 이쁘게 추세선을 딱 그려 놓았습니다. 희한하게 이렇게 평행이 되게 이쁘게 떨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이쁘게 떨어지면 우리가 하단에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지다가, 그죠?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서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릴 수 있겠다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사서 여기 꼭다리까지만 팔아도 내가 5%만 수익을 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을 버린다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 그리고 최근에 모양새를 봤을 때, 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잠깐 올렸다가 다시 또 떨어지죠. 그런데 자, 요 이평선을 타고 지금 저항을 맞고 떨어집니다만, 이제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자리, 여기는 맞고 반등을 하겠거니 하는 이런 자리에서 다시 반등하고, 자,
이게 11선이거든요. 이 11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난 뒤에는 계속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는 그런, 다시 이 상단선을 치러 가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저점을 돌리는데 이전 저점보다는 높게 이렇게 돌려냈다는 거, 그리고 이전에 44,500원 정도에서 맞고 떨어진 자리 살짝 또 터치했다는 거죠. 여기 이전 그 추세선을 살짝 뚫어내면서 찍어냈다는 겁니다. 이 복선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요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이죠. 이제 요런 걸로 좀 바뀐 거 아닌가. 네, 요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저점을 돌릴 때 양봉이 굉장히 강합니다. 금요일장에도 시장은 무너졌지만 8.6% 정도 수익이 났다, 아니면 상승이 일어났다는 거는 얘가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죠. 뭔가 있다는 겁니다. 수급 볼까요? 자, 6월 3일 이전에 5월 22일자가 제일 낮은 가격대였어요. 그리고 안 돼 쭉 올랐고요. 내렸다가 올랐습니다. 자,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오른 게 아니고, 자, 이 박스 안에서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박스 안에서 과연 누가 많이 사고 있는가, 모아가고 있는가 봤을 때 딱 보면 기관이죠. 딱 보면 기관인데 이 지난 한 3, 4, 5일 정도 굉장히 좀 강하게 사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집니다. 네. 투신에서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연기금도 뭐 많이 들어오죠. 근데 기타 법인도 그렇지만 사모펀드에서 좀 또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 좋은 것 같고요.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수급을 봐야 되겠네. 자, 누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저점이에요. 그동안 추세죠. 이런 추세대로 움직였다. 추세대로 움직이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점을 향해서 올라갈 때 누가 많이 샀냐? 기관이에요. 자, 기관이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 박스권인데 계속 기관은 모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좀 더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34,000원, 34,500원은 한번 터치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따라잡는 거는 사실 저는 비춥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눌렀다가 돌릴 때를 사든지, 아니면 아싸리 34,500원이나 700원 이전에 맞고 돌파하는 거 보고 사든지, 그게 맞겠죠. 그리고 이런 하락장에서는 우리 철저하게 분봉 보면서 조심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매매를 하자라는 겁니다. 30분봉입니다. 제일 우리가 사기 좋았던 자리는 이미 좀 지나갔어요. 시장이 막 눌리니까 아무 생각 없었던 거죠, 우리도. 자, 보시면은 62평선 60선이죠. 30분봉상 60선 이렇게 되는데, 자,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지다가 저점을 낮추고 떨어지다가, 자, 여기서 잡아냈고 그리고 다시 찍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떨어져서 3만원 정도까지 떨어진다면은 그때는 좀 고려해 볼 만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죠. 이게 30분 봉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5분 봉을 본다면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 깜깜한 자리, 까만 자리가 5분 봉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겠죠. 이렇게 떨어지다가 돌파하는 자리, 혹은 바닥을 2번 혹은 3번 정도 잡아주는 자리, 이런 자리가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도끼눈을 뜨고 우리가 최대한 낮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코롱 PI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을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좀 나왔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측이니까요.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어차피 뭐 단기적인 매매 좀 할 거니까
아니면은 대응을 하면 되죠.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 얘가 오늘 눌려고 갈지 내일 눌려서 갈지 혹은 모레 그냥 상한가가 나올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고 그 상황 따라 보면서 대응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맞겠죠. 자, 코롱 PI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좀 꼭 봐야 될 게 후성이 있죠. 후성도 금요일장 많이 빠졌는데 후성은 지금 살짝 돌려내는 듯한 그런 모양을 보여줬어요. 자, 일봉인데요. 이게 후성도 그렇고 솔브레인도 그렇고 참 비슷한 차트의 모양입니다. 잘 보시면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12,300원, 12,300원, 12,300원 언저리에서 여러 번 두드립니다. 박스죠. 네. 박스인데 이 박스가 여기서 깨졌어요. 그리고 한 뒤에 자, 여기가 자, 이런 자리가 나왔죠. 또 박스가 나왔고 이 박스가 돌파하고 난 뒤에 다시 살짝 뭐 뚫리긴 했지만 다시 떨어졌죠. 결국에는 12,000원 이 언저리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게 눈에 이제 확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알고 있으면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의 매수의 포인트는 가장 좋았던 매수의 자리는 언제였을까? 봤을 때 이 더블 바닥을 만들었을 때, 그렇죠? 더블 바닥 만들었을 때, 자, 이런 자리죠. 62평선 혹은 122평선. 지금 여기 봤을 때는 122평선이거든요. 이게 122평선이고 이게 62평선입니다. 자, 이런 걸 한번 봤을 때는 우리가 요 자리, 이 자리, 그러면 이 자리가 돌파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돌파할 때 돌파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았던 자리였던 것 같고요. 뭐 지나갔으니까 이미 지나갔으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자, 1파, 2파 나왔죠. 이게 지금 11 이평선인데 자, 11 이평선인데 자, 1파, 2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게 깨졌어요. 깨지고 난 뒤에 5일선 따라서 계속 종가상 5일선을 넘지 못했는데 금요일장에 드디어 5일선을 지금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보면 또 희한한 게요. 이전에 저항이 되었던 자리가 지금은 지지를 해주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보여진다. 물론 깨질 수가 있어요. 깨질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서 잡아주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수급을 봤을 때도 자, 1개월치 너무 작나요? 3개월치 보자면은 계속 이제 기관이 이제 좀 들어오면서 여기 지금 살짝 지금 들어놓은 상태거든요. 기관이 그동안 계속 팔았어요. 그죠? 팔다가 이제 기관이 이제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개인은 계속 뭐 사면서도 올랐고 그리고 팔면서도 내리고 뭐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지금 과도하게 지금 급격하게 올랐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우리는 이제 더블 바닥을 만들어서 혹은 쓰리 바닥을 만들어서 돌려내는 자리를 우리가 찾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봤을 때는 5일선을 살짝 올려내는 그런 자리고 그런 더블 바닥의 모양새 약간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더 자세하게 보자면 이제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봉 한번 볼까요? 15분봉상 봤을 때 마찬가지죠. 60선인데 자, 60선을 계속 맞고 떨어졌어요. 혹은 120선 맞고 떨어졌는데 지금 60선과 120선을 그동안 저항이 계속 맞았다가 돌파하고 난 뒤는 지지가 지금 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계속 낮추다가 드디어 저점을 높이는 거죠. 자, 저점을 높였어요. 자, 세 번째 저점을 높이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고점도 사실 이렇게 높여줘야 되는데 고점도 지금 떨어지고 있죠.
자, 기다려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한번 눌렀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15분 방 상에서 이러면은, 자, 5분 봉에서는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수 자리,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이 매수의 자리는 바로 여기였죠. 매수의 자리는 이런 자리였습니다. 충분히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네 번 정도 나오면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반등을 해주겠거니 한번 기다려 볼 수도 있는 거죠. 기다려 볼 수 있는 거고, 얘가 만약에 다시 한번 더 떨어지더라도 한 번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지켜주면서 올라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구체적인 거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올려올장이 돼 봐야지 알 수 있지만, 일단 후성 그동안 저점을 내리다가 지금 저점을 다시 올리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인 신호다 보면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돌려냈으면 좋겠어요. 자, 후성도 그렇고요. 시간이 26분이 됐구나.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솔브레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솔브레인을 가지고 있나요? 네. 자, 솔브레인 일봉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후성이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자리죠. 그동안 3봉 만들었던 자리 급등해서 여기 맞고 지금 떨어졌죠. 그리고 이전에 지지했던 자리, 저항했던 자리 더블바닥 만들어서 지금 돌파하는 자리죠. 어떻게 보면은 후성이랑 솔브레인 정말 비슷한 그런 차트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반등을 해줬어요. 자, 후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항이었던 자리까지 지금 현재 떨어진 상태죠. 근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서 지금 돌려내가지고 여기서 지금 위에서 놀고 있는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제일 좋은 매수의 자리 어디였냐 했을 때, 자, 더블자 만들었을 때, 자, 이전 고점들 두드렸던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 가장 좋았던 자리였고요. 돌파, 자, 이런 자리 굉장히 좋았던 자리죠. 자, 이제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음 주에 한번 보면서 아침 시초가에 강하게 거래나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가를 한번 보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이전에 3천장이 나왔던 그 자리까지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그리고 맞고 떨어지고 뭐 올렸지만 또 음봉 맞고 다시 떨어지고 이런 자리가 계속 연출되기 때문에 얘가 이전 고가를 뚫고 지금 올라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이제 좀 지켜봐야 될 자리거든요. 네,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7만 한 4천원, 7만 한 5천원 자리가요. 7만 4천원 정도로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1선 타고, 자, 퐁당, 자, 3차까지 하고 지금 얘 깨진 상태죠. 깨졌는데 얘는 곧바로 돌려냈어요. 강하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얘는 이 자리를 좀 돌파해내지 않겠나, 좀 이렇게 기대를 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15분봉 보도록 할게요. 74,000원짜리. 자,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올렸다가 한 번 더 누르더라고. 이게 지금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저점이 충분히 다져지고 고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강하게 급등하고 난 뒤에, 갭 상승하고 난 뒤에 저점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다리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깨졌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박스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하는 그런 매매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떨어졌잖아요. 다시 요렇게 옆으로 행보하거나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한번 좀 저점을 다지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매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데서는 우리가 사고 또 더 떨어지면 또 사고 물 타고 이렇게 한다고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런 매매보다는 다시 한번 5분봉으로 볼까요? 자,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나. 지금 뭐 떨어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살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 자리에 여기 저점이라 해가지고 딱 사가지고 여기 고점 찍으면 팔아야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점 찍고 오르지 못하고 옆으로 쭉 행보 때리다가 다시 훅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다렸다가 매수의 타이밍 기다렸다가 사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모양이 있었죠. 이전에도 이런 모양이 있었고 이전에 이런 모양이 있었어요. 혹은 이런 자리가 있었죠. 네. 요거는 뭐 정확하게 딱 이거다 저거다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수의 자리는 아닌데 그런 예측이 가능한 그런 자리가 딱 만들어질 때만 우리가 공략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만약에 애매하고 이게 좀 불규칙하게 움직이네 그런다면은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예측 가능한 자리 만들어줄 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뭐 그 코롱 PI랑 SK 머티리얼즈, 후성, 서울브레인, 물론 지금 당장 월요일 아침장에 곧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관심 종목에 두고 우리가 매수의 타이밍을 좀 지켜보면서 딱 돌려질 때 미리 준비한 매매, 그게 또 우리 마음을 또 편하게 만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